태종 이방원의 찬란한 업적 뒤엔 어떤 비극이 숨겨져 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찬란한 업적을 남긴 군주, 태종 이방원.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위대함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레 따라붙곤 하죠. 하지만 혹시 아시나요? 그 영광스러운 업적 뒤편에는 아버지의 비통한 절규, 형제들의 핏빛 비극, 그리고 자식들의 가슴 아픈 운명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요. 과연 한 인간이 왕이 되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며 그토록 높은 왕좌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절대 권력을 향한 한 남자의 처절한 여정을 통해 권력의 본질과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충격적인 역사 드라마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되던 그 역동적이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나라의 기틀을 다지던 그 격변 속에서 왕자의 자리에 있던 이방원은 남다른 야망과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설계자라 불리던 정도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뜻을 모았지만 그들의 이상은 결국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안정적인 국가를,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염원했으니까요. 이렇게 엇갈린 정치적 이상은 머지않아 피를 부르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 장성한 아들들을 제쳐두고 어린 이복동생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오랫동안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이방원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무시당하고 심지어 정치적 기반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끓어오르는 분노와 위기감 속에서 이방원은 잔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결심하게 됩니다. 1398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피로 물들인 제1차 왕자의 난이 발발합니다. 한밤중, 고요하던 궁궐은 갑작스러운 병사들의 함성과 칼날이 번뜩이는 섬뜩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방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그의 칼끝은 오직 권력의 핵심을 향했습니다. 정도전, 남은 등 태조 이성계의 측근이자 재상 중심 정치를 이끌던 핵심 인물들이 이방원의 기습적인 거병 앞에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방원의 칼날은 자신의 이복동생들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어린 세자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번.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어린 아들들이 형의 손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궁궐은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잔혹한 욕망이 가족이라는 신성한 울타리마저 허물어뜨리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태조 이성계의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의 궁궐이 아들들의 피로 물들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또 다른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으니 말이죠.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겪어야 할 가장 크고 비통한 비극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성계는 깊은 절망과 비통함 속에서 왕위를 둘째 아들인 정종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물러나는 비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화를 내던지듯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이방원은 피로 얼룩진 왕자의 난을 통해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권력의 뒤편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가족의 비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과연 그는 이 피해의 대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했을까요?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파괴된 가족의 비극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극의 깊이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방원이 피로 얼룩진 왕자의 난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그 비극의 그림자는 결코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고 어두운 장막처럼 조선 왕실을 감싸 안았죠. 아버지 이성계의 깊은 절망과 함께 또 다른 비극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실권은 여전히 이방원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실 내부에 또 다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방원의 형제인 이방간이 왕자를 향한 야심을 드러내며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이죠. 권력의 비정한 속성은 친형제마저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은 무참히 벌어졌고 결국 이방원은 이방간의 난마저 진압하며 모든 정적을 제거하게 됩니다. 피로 피를 씻어내는 잔혹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이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피의 대관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의 숙청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냉철한 모습을 보였죠. 자신의 외척 세력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그는 아내 원경왕후의 친정 식구들, 즉 민무구, 민무질 등 자신의 처남들을 가차없이 숙청합니다. 이처럼 태종이 왕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아픔은 역시 아버지 이성계와의 관계였을 겁니다. 아들들의 피로 물든 궁궐을 뒤로하고 왕위에서 물러난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끊어진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깊은 원망으로 가득했죠. 이성계는 함흥으로 거처를 옮겼고 태종은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바로 그 유명한 함흥차사 이야기가 이때부터 전해 내려오게 된 것이죠. 아들을 죽인 자식을 아버지는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성계에게 이방원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짓밟고 가족을 파괴한 냉혈한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태종은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위대한 군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조선은 안정과 번영의 기반을 마련했죠. 그러나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피해 기록과 가족의 비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자를 향한 뜨거운 야망과 냉혹한 결단은 결국 그를 고독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따뜻한 정, 아버지의 용서, 그리고 형제들과의 평화로운 삶 같은 것들 말이죠.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파괴된 한 인간의 삶, 그리고 그로 인해 얼룩진 가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위 쟁탈전을 넘어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속 거울과도 같습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개인과 가족의 비극을 통해 역사의 양면성과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홀로 남겨진 왕의 쓸쓸한 뒷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